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지인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을 어디 살지를 지금 뭐 결정을 하려고 생각 중이었고요. 지금 아직 막 착 정한 건 아니었고, 뭐 코키틀람 살지, 뭐 써리 살지, 아니면 뉴 웨스트민스터 살지, 아니면 랭리 살지, 여러 가지를 놓고 뭐 이게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대화에 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저는 이제 강남 지역인 써리에 살고 있습니다만, 써리도 나쁘지 않다 뭐 얘기를 여러 가지 했고요. 그런데 정말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지역이 알다시피 랭리의 뭐 윌로비 지역도 뭐 커서가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많이 뜨고 있고, 네, 이런 북쪽에 요 200번 스트리트 따라서 엄청나게 개발이 되고 있고, 그리고 스카이 트레인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이미 공사가 아직 뭐 본격적으로 들어간 건 아닌데 연방정부에서 이미 승인한 일이니까 시차를 두고 당연히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뭐 저는 예전에 이제 유학할 때 뭐 잠깐 유학이라고 표현하기 들었죠. 어학연수 와가지고 버나비에 살았어요. 메트로타운 근처에 살았었고, 그래서 이제 메트로타운에 대한 이제 남다른 좀 애정이 있어요. 그냥 가면 좀 추억이 어린 동네라 그래야 되나? 이 거리 다니면서 킹조에 걸어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먹고 댕기고 카페에 다니고 공부는 안 하고 막 그랬었죠. 그리고 다운타운에 또 랍슨 스트리트를 맘대로 걸으면서 굉장히 얌전한 학생이었습니다. 딴짓 하나도 안 했고요. 그냥 공부 안 하고 축구하고 그냥 놀러 댕기고, 뭐 남자애들하고 대부분 아주 건전하게 사는 그런 학생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들, 당시에는 정말 우리 코키틀람에 간다 그러면 제 느낌으로는 완전 시골 한번 지나갔거든요. 그때만 해도 뭐 한남마트가 있었어요. 어떤 한국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는 한남마트 중심으로 얘기를 했죠. 한남마트의 북쪽이다, 한남마트의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남쪽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할 정도로 한남마트는 정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었는데, 근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든 생각이 있습니다. 써리가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요. 제가 사는 써리는 까도 욕을 안 먹겠죠. 자, 써리가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여기 있는 사람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어떤 특정 인종이 뭐 많이 있긴 한다 하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얘기를 해볼게요. 중요한 건 입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입지가 변하려면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좀 엄청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정말 누가 봐도 깜짝 놀랄 만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직장과 교육이거든요. 거기에 정말 폭발적인 어떤 증가세, 물론 캐나다에서 그런 예를 찾긴 좀 그렇긴 하고, 저도 이제 한국 뭐 뉴스나 그 책도 가끔씩 전자사전으로 보기도 하고요. 자주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한국 뉴스도 이제 유튜브로 많이 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제가 볼 때 한국의 강남을 최고의 동네라고 치면 강남이 버금나는 동네가 판교가 생겼잖아요. 판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남대로 테헤란로를 잇는 판교 테크노밸리가 생기다 보니까 판교에 엄청난 좋은 직장군이 몰렸고, 그 주변에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간 것처럼 지금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고의 집단의 어떤 최고 직군들은 몰려있기를 당연히 밴쿠버 시내 다운타운에 몰려있죠.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교통도 제일 좋고, 뭐 이 어떤 서부의 금융과 어떤 모든 것 중심은 다운타운 형성돼 있어요. 그 다음으로 형성된 곳이 뭐 그 다음으로 직장이 많은 데가 이제 메트로타운이라고 이제 예전 어떤 자료에서 본 적이 있는데, 당연히 밴쿠버가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근데 밴쿠버는 일단 다운타운은 일단 위치가 대자연의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양쪽으로 바다가 있죠. 태평양을 바라보고 있고, 스탠리 파크라는 엄청난 공원들, 그리고 북쪽으로는 또 바로 스키장이나 산들 연결되고요. 공항도 멀지 않습니다. 또 UBC라는 또 걸출한 대학교기도 하지만 거기 또 바다와 산과 들판들 명문대이기 때문에 갖추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직장과 공항과 대자연과 명문대 근처에 자리 잡은 쇼네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엄청난 부자 동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여기를
한번 그 사진으로 이렇게 랜선 투라 그러나 이런 사진들은 좀 뭐 큰 집이 느낌이 없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정말 뭐 어마어마한 집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집들도 되게 작은 느낌이에요. 사진으로 나온 집들은 어쨌든 뭐 다들 아시리라고 보고 네 여기에 또 뭐 BC주에서 뭐 꼭 1, 2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상위권에 드는 학교들이 여기 밀집돼 있고요. 그리고 뭐 다 전철도 있고요. 또 거기 또 호랑이의 날개를 달았다 표현해야 되나요?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도 있고 또 여기에 엄청난 또 공원이 오크리치 몰이라고 지금 새롭게 지금 공사가 되고 있죠. 재개발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지역은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또 노스밴 같은 경우도 노스밴이 좋은 거는 일단은 어쨌든 다운타운에 접근성은 좀 안 좋긴 해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C버스 타고 다니면 저도 C버스를 여러 번 이제 관광 삼아 타봤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왜 이따위로 만들어나 싶을 정도로 어쨌든 배를 갈아타야 되는 거잖아요. 타본 분들 알죠? 선착장으로 가는데도 꽤 걸어가야 되고 또 앉아야 되고 배다 보니까 속도도 늦고 출발하고 또 도착해서 맥 묶어주고 안전하게 내릴 수 있게 사람들이 또 잡아주고 해야지 또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라이언스 게이트 통과하면 또 멀고 여기 여기 출퇴근 시간 장난 아니게 밀립니다. 근데 물리적 거리가 일단은 좁아요.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겠는데 물리적 시간을 엄청 짧다 보니까 어쨌든 노스밴은 다운타운 직장과 가깝다. 그런데 명문 학교들이 노스밴에 몰려 있습니다. 노스밴은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다시피 좀 크긴 하지만 고립 지역이에요. 거대한 고립 지역. 북쪽으로는 산으로 막혀 있고 그리고 좋은 자연환경이 있죠. 남쪽으로는 좋은 또 직장군이 있고요. 양쪽으로 막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물론 크긴 하지만 웨스트밴하고는 고립 지역이에요. 저는 부다 종래를 볼 때 제일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는 게 얼마나 고립돼 있지 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고립돼 있으면 저도 몰랐는데 한번 살아보니까 나름대로 부자 동네 면모를 갖춘 곳에 고립 지역에 살다 보니까 왜 부자들이 이 고립 지역에 들어오는지는 좀 느낌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조용하고 불황자가 들어오지 않고 이상한 사람들이 잘 못 들어와요. 왜? 고립돼 있으니까 버스도 없고 되게 불편해요. 차가 없으면. 근데 부자들은 그런 버스에 연연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통수단 중에 가장 효율성이 좋은 차, 효율성이 높은 교통수단은 전철과 버스입니다. 네, 서민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좁은 곳에 때려 넣잖아요. 근데 부자가 될수록 남들하고 살다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우리도 소득 소질이 높아질수록 옛날처럼 단칸방에 온 가족이 살라 그러면 못 살잖아요. 이제는 정말 사실 가족끼리 좀 붙여 사는 것도 싫고요. 쉽지 않고요. 싫기보다는 쉽지 않고요. 좀 화장실도 따로 쓰고 싶고 방도 따로 쓰고 싶고 부자가 될수록 자기 공간이 넓어집니다. 우리 캐나다에서 놀라는 게 자기 퍼스널 스페이스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왜? 부자니까. 사람 없는 데서 오래 살았으니까. 쾌적하게 살았으니까. 노스밴과 웨스트밴도 보면은 거대한 고립 지역입니다. 네. 근데 여기 밴쿠버는 고립 지역은 아니지만 워낙에 주변에 잘 갖춰 있다 보니까 뭐 큰 예를 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거리가 멀어질수록 결국 거리에 따라서 그 지역이 얼마나 좋은지가 뭐 결정이 됩니다. 당연히 뭐 밴쿠버 외 옆으로 또 버나비도 뭐 SF라는 대학교도 있고 뭐 자연환경도 나쁘지 않습니다. 밴쿠버 다운타운까지 20분이면 가고 또 작은 또 다운타운 같은 메트로타운 여기 스카이트레인이 연결이 됩니다. 네, 트랜짓이 스카이트레인이 연결이 됐고요. 고속도로하고 스카이트레인하고 연결되는 이 지역들 네, 바로 연결되는 여기 인터체인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 스카이트레인 흐름들 고속 일본도로의 흐름들이 만나서 연결되는 제가 옛날에 이걸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메트로타운은 제가 볼 때는 그 에너지가 한번 폭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에너지들이 넘어가다가 강에 붙여서 제가 볼 때는 못 넘어가고 왜냐하면 이 브릿지들이 굉장히 낡고 오래되고 교통수단으로서 별로 좋지 않아요. 일본 도로는 있어서 다행이죠. 이 고속도로 이 열차도 한번 처음에는 넘어왔지만 이 넘어온 지가 꽤 됐지만 한번 제가 볼 땐 튕겼다가 이 코키트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코키트람도 보면은 큰 지역인데 코키트람도 거대한 어떻게 보면 좀 고립 지역이에요. 제가 코키트람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연환경도 일단 좋고 교통도 연결이 돼서 너무 좋고 또 코키트람 센터라는 아주 정말 거대한 몰이 또 존재하고 있는데요. 코키트람 제가 좀 좋아하는 게
좀 크죠. 엄청 크지만 여기도 고립 지역이에요. 그 뒤로 개발이 한정적으로 지금 막혀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앞으로 개발되는 게 이제 멈춘다고 치면, 물론 그 자에 계속 재개발은 되겠지만 어떤 확장성이 멈추면 이 내에서 더 이제 집이 오래되면 집이 좋아지고, 어느 지역이 좀 낙후되면 좀 좋아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이 될 텐데, 이 지역도 거대 고립 지역이다 보니까 좋아요. 저는 고립 지역이 되면 될수록 어느 정도 소득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 반면에 썰이나 랭리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막 집값도 뜨고 막 좋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썰이나 랭리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좋다라기보다는 개발 수요가 이제 몰렸고 이민자들이 상대적으로 좀 몰리고 있다 보니까 집값도 막 오르고 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는 여전히 밴쿠버나 버나비, 뭐 코키틀람 이런 쪽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떨어진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썰이 살아서, 근데 요게 이제 획기적인 어떤 잡 클러스터, 정말 좌합들이 엄청나게 생기는 지역이 생긴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또 다른 변수는 뭐 교통수단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우리가 미국하고 연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만약에 미국하고 연결되는 뭐 고속철도가 뚫려서 새로운 획기적, 근데 그게 지금 10년도 안 됩니다. 제가 10년도 더 걸리고 20년 더 걸리고 20년 개발 보고 집 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냥 야 그런 거 상관없이 나 집 사고 평생 살려면 그건 가능하지만, 여기 집 샀는데 10년 뒤에 여기 개발될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집 미리 들어왔어. 네,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근데 랭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스카이트레인 연결이 되고 나서 역들이 다 형성이 되고 나면 한번 크게 한번 어떤 개발의 역사가, 랭리가 다행히 랭리시티 중심으로 엄청나게 개발이 될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낙후돼 있고 상가지역이 많습니다. 결국 쉽게 얘기하면 주거지역이 아니니까 다 때려부시고 한번 크게 개발될 수 있는, 아주 새롭게 개발될 수 있는 그런 힘은 많은데, 과연 언제 될까요?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 10년 뒤에는 다시 메트로타운 지금 재개발 엄청나게 되고 있죠. 콩코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주변 다 때려부시고 있고요. 지금 몰도 새롭게 단장합니다. 10년 뒤면 사실은 입지가 좋은 데들부터도 다시 또 재개발이 들어가고, 거기 또 새롭게 개발되는 게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썰이나 랭리나 물론 개발이 많이 되고 일반적인 어떤 좋아지는 주거 환경이 좋아지는 건 가능하지만 중요한 입지의 변화는 없다. 물론 거기에 또 다른 어떤 새로운 획기적인 일이 생기면 모르겠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얘기하면서 썰이 살고 있으니까 썰이 참 좋습니다 얘기했지만, 그래도 여력이 된다면, 물론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겠지만 저도 여력이 된다면 당연히 밴쿠버, 버나비, 코키틀람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얘기는 했어요. 제 생각을 좀 길게 썰풀을 해봤고요. 네,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화재로 코키틀람 한 가족이 집을 잃었다고 합니다. 한인 가족 4명이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다고 하고요. 집이 근데 이렇게 전소가 됐나 봐요. 안타깝게도 화재 보험이 안 들었다 그러는데, 우리 집 보험은 당연히 이렇게 들게 되지 않나 싶긴 한데, 어쨌든 화재 보험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은 안 다쳤으니까 다시 또 힘을 내시면 되겠지만, 또 코키틀람이고 이 집값도 어마어마한 곳인데 뭐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기 링크를 보시면 고미 펀드가 있습니다. 고미 펀드를 누르시면 이렇게 자기가 얼마를 낼지 됩니다. 저도 도네이션 했거든요. 네, 그래서 작은 금액이지만 또 작은 금액이 모이면 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38,100불이 모였네요. 작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온종일 모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팀홀튼의 롤업 이벤트가 컴백했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 브라질리언 어떤 회사가 사모펀드가 하면서 정말 코스를 확 줄이면서 팀홀튼이 정말 어떻게 보면 롤을 또 없애려고 그러고, 예전에는 두세 번 하면 한 번은 꼭 됐는데 요즘은 안 되더라고요. 막 그래서 이제 저 신경 안 쓰긴 하는데, 어쨌든 매일 당첨금 1만 달러를 뿌린다고 합니다. 자동차 경품도 있다고 하니까 뭐 우리가 사랑하는 팀홀튼, 네, 또 많이 이용을 하면 소소한 재미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입지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